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해서 쿨 재밌어서 빵 쿨빵 국어 승우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티플레이 영상에서 선생님이 오늘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 아마 이번 주 안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티플레이 영상을 뭐를 찍을까 하다가 수능 문제를 좀 이렇게 보는 것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험 기간이니까 여러분 서술형 특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서술형 특강을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요. 질문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글쓰기에 대한 걸 이제 뭐 배운 친구들도 그렇고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도 그렇고 서술형 문제 Q&A 같은 거 올라오는 걸 보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티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좀 유용하게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다가 서술형 특강 문제를 어떻게 접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아주 짤막하게 빡 정리해서 여러분의 학습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서술형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서술형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암기했느냐 암기하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파악해서 걔네들을 실제 잘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팁을 좀 가지고, 그리고 걔네들을 좀 활용해서 적용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팁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요, 단원의 핵심 단어들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뭐 상당수,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간에 이 핵심 단어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핵심 단어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첫 번째는요, 각 단원의 내용, 그러니까 뭐 대단원이 될 수도 있고 소단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단원에 보면 중요한 개념들이 나올 거야. 그것들이 첫 번째는 핵심 단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음절이 뭐냐, 그 다음에 의문이 뭐냐, 그리고 의문이라고 했을 때 자음과 모음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자음하고 모음이 의문이라는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개념어들을, 핵심 단어들을 개념과 관련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각 단원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업을 잘 들어보잖아. 학교 수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학원 수업도 그렇고 오프라인 수업도 그렇고요.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느 과목을 공부하던 간에 수업을 계속 들어보면 각 단원의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강조하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걔네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핵심 단어들이 바로 그런 반복되는 단어들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할 때는 학습 목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요새는 학습 목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좀 다루지 않았는데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원 시작할 때 보면 각 단원의 학습 목표라는 게 있잖아. 되게 우리들이 공부할 때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가는데 이 학습 목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 필요한 단어들, 개념들이 결국은 핵심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원의 내용을 공부하고 났을 때 이러한 핵심 단어들, 키워드들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들을 이러한 중요한 개념이나 강조한 내용, 반복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또 따로 적지 않더라도 이 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웠었어. 선생님이 이런 단어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 학습 목표 이런 거였는데 그러한 학습 목표와 관련된 게 이런 거야 라는 걸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핵심 단어들은요, 어쨌든 그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단어들을 모르면 서술형 답안을 작성했을 때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우리가 뭔가 뭐라 그러죠?
소스들이 좀 있어야, 그죠? 이렇게 뭐 활용할 만한 도구들이 좀 있어야 걔네들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핵심 단어들, 단어에 나온 핵심 단어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문제의 조건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건입니다. 최근에도 Q&A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 문제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로 답안을 작성하면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조건을 줬다는 건 그 조건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감점을 주잖아? 그럼 이걸 따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조건에 그걸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문장의 형태를 얘기하기도 해요. 뭐 명사형으로 끝내라,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써라 라고 하는 게 주어지면 반드시 그 형태에 따라서 적어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어절의 수,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어절이 뭔지 알아야지. 어절이라는 게 띄어진 덩어리,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라고 하지만 우리가 2어절이면 띄어쓰기가 한 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덩어리가 2어절이 되는 거죠. 그럼 어절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조건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건이 없으면 기본 원칙은요, 완성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세요. 이건 우리가 최소한의 점수라도 받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완성된 문장으로 써야 돼요. 뭐뭐 합니다, 뭐뭐 했습니다, 아니면 뭐뭐이다, 뭐뭐인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마침표로 문장이 끝날 수 있게 써야 한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썼을 경우에 그게 조건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절로 혹은 구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보단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적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의 마지막 팁입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서술형 문제 암기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면 무조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가 만약에 그대로 나오면요, 그 문제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문제인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문제는 똑같이 출제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조건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핵심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티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여러분의 시험 대비 관련해서 서술형 특강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서술형 문제의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과는 약간 좀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들 살펴보면서 핵심 단어들 잘 찾아보시고 시험 잘 보고 우리 또 새로운 강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티플레이에서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